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에게 당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들어보는 인터뷰. 오늘은 인천 출신 윤상현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에 유일하게 인천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왜 그러셨습니까? 제 지역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가 사실 연고 없는 지역에서 제가 오랫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아주고 키워주고 한마디로 저의 정치적 모태이자 성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먼저 인사드리는 게 도리다라고 생각해서 또 시장에서 한 이유가 시장이 우리 미추홀구 주민분들의 애환이 녹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당대표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 총선 이 참패, 제가 작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이 너무나도 비겁하게 침묵했어요. 국회의원 중에는 안철수 의원 한 분만이 저 얘기를 들으셨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분노하는 겁니다. 또 개멸적 참패 이후에도 어떤 변화, 혁신을 위한 몸부림이 전혀 없어요. 정말로 한마디로 공동묘지의 평화 같아요. 이렇게 돼서는 당이 안 되는 거고 윤석열 정부도 안 되는 거고 저의 정치적 생존에도 큰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정말로 이 당 중앙을 폭파시켜달라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당 중앙을 폭파시킬 정도의 전면적인 재창조, 창조 파괴를 안 하면 이 당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당원, 시민분들과 함께 보수 혁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이기는 민생정당을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여러 후보가 나왔는데 후보들하고 이제 당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당 대표 조건 한 4가지로 봅니다. 첫째, 민당하고 싸워 이긴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이거는 민당하고 싸워 이긴다는 것은 우리 당원들의 자존심 문제고요. 두 번째, 당원하고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세 번째는 윤심이 당심이고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윤심이다. 이것을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대통령한테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 4가지 조건을 따져보니까요. 제가 저 스스로 혼자 할 판단이라면 가장 잘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나서야 되겠다.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참 드물게 살아오신 몇 안 되는 중진이시기도 한데 이 당의 지금 중심 세력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영남권이거든요. 어떻게 바꾸실 생각이세요? 정말로 우리가 개멸적 참패는 영남 중심 지도부의 이 체질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도권 위기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체감적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 승계에서 매번 져요. 근데 사실 영남이 가장 든든한 우리 당의 뿌리 아닙니까? 근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영남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의 팔다리는 어디냐? 그게 바로 수도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에서 보수의 팔다리라고 하는 수도권이 진짜 싸움을 해. 근데 싸움에서 매번 져. 한번 민당을 한번 보십시오. 민당은 진보의 심장이 호남이에요. 진보의 팔다리는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싸움에서 이겨. 그러면 우리가 민당하고 우리 당하고 차이점이 뭐냐? 민당을 한번 보세요.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항상 수도권 지도부, 수도권 원내 지도부. 소위 말해서 전략적인 결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게 그 헌법기관이라는.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는. 그래서 영남인 분들에게 제가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정말 영남 분들이 원하는 것은 전국 정당, 이기는 정당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영남 쪽으로 외연에 이제 좁아져 있는데 영남으로부터 수도권 중원으로 진격해 나가자. 영남의 가장 뿌리 깊은 정신이 뭐냐. 저는 박정희 정신이라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말로 혁명적인 어떤 변혁의 의지를 가지고 혁명적인 경제 변혁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장 진보적인 정신이에요. 진취적 혁신 정신. 박정희 정신을 가지고 영남 분들이요. 제발 수도권 중원으로 나가자. 그게 윤상현이 수도권 당대표로서 반드시 이기는 정당, 민생정당을 만들겠다. 이걸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전당대회가 윤심 논란으로 더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제가 알기로는 이 윤 후보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걸로 알고 있고 통화도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마 전에도 만나셨죠?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께서 저도 만났다 뭐 해가지고 제가 만난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할 말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윤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든지 만났을 때 할 말 하십니까? 저 할 말 합니다. 어떤 말 하십니까? 정말로
예를 들어서 민심의 따가움도 정하나고요. 또 대통령 주변 측근분들의 어떤 그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위기다. 솔직히 대통령 수도권 위기 못 느끼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강서구청장 재보선거 때 대통령 뵈면서 놀랐습니다.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이 우리 지도부하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큰 문제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강서구청장 보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5, 6% 지는데 야 모집단을 보니까 민당 지지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걸 상쇄하니까 한번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당에서 여론조사 마지막에 17.5% 지는 걸로 거의 그 강서구청장 보궐 때 그 17.25인가 진 수치하고 똑같았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수도권 위기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합시다. FGI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당에 가서 FGI 하자고 제가 이제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FGI를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한 적도 있고 예를 들어서 친윤 의원들의 행태 예를 들어서 뺄셈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대통령 후보 사실 제가 그 윤석열하고 첫 대면을 제가 했고요. 또 우리 대통령 후보하고 이준석하고도 저희 아파트에서 두 차례 걸쳐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는 길이 양 날개를 가져가자. 하나는 중도 세력으로 대변되는 우리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를 제가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온 걸 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막았습니다. 막아서 결국에는 그분이 대통령 후보 나오게 했고 결국 이런 식의 어떤 연합 세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뺄셈 정치하고 퇴출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거는 부메랑이 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왜 안 되는 겁니까? 한동훈 후보요? 사실 한동훈 후보가 왜 안 되냐? 정치라는 건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정말로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죠. 정말로 패배할 거라고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비상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대통령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대통령의 변화를 선도하면서 당신이 한번 이 당을 만들어 이기는 정당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의석수 113석, 무소속에 있는 황모승이 하영재 의원까지 115석에서 108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지금 자숙 성찰의 시간입니다.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책임지는 보수. 오늘도 보수의 품격을 말씀하셨던데 보수의 진짜 품격은 지금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 책임지는 타임입니다. 본인이 나와서 변화를 얘기하겠다. 이거는 아직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대통령하고의 신뢰관계입니다. 대통령의 신뢰가 너무나도 바닥이라는 게 최근에 한동훈발 무슨 그 순직 해병 특검법이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의 반응이 뭡니까? 전륜입니다. 전륜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당시하고 관계를 절단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단된 그런 신뢰 없는 관계 속에서 설사 대통령이 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당정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이제 의구심이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대표가 되시면 이제 민생을 굉장히 챙기셔야 할 텐데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미국보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 최근에 유럽이나 브라질이나 캐나다나 전부 다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0.25% 금리 인하를 했고요. 저도 이제 금리적 선제적 금리 인하를 주장했고 성태훈 정책실장이 받아서 또 받아치더라고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가계부채가 1,800조고요.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요.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고금리에 허덕이는 거예요. 자영업자 1,000조의 그 대출을 받고 있는데 고금리 소위 말해서 연체율이 1.5%까지 9년 만에 최고로 올라가서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서 고금리 부담을 해소시켜주자.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물가가 한 근원 물가, 농수산물이라든지 석유를 제외한 근원 물가가 2%대에 있어서 괜찮고요. 성태훈 실장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특히 현재 2%
미국이 5.5 기준금리가 5.5%고 한국이 3.5% 기준금리인데요. 2%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아주 계속되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은 환율은 좀 상승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외화 유출은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